이게 또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겠죠. 예, 예. 그 담당 판사가 정창호 전담 판사인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아주 합리적이고 예.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조원동 수석 예, 영장 기각했죠. 기각했었죠. 그러다가 백남기 또 예, 농민에 대해서 영장 예. 발부하면서 밑에다가 예. 뭐 협조를 예, 얻어서 예. 협력을 얻어서 하라 했는데 뭐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다 해당하는 뭐 진보라고도 할 수 없고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법관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한 분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지금 영장 청구가 결국 뭐 직권 남용, 뭐 강요, 그다음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이 있는데 네. 이번 그 이재용 부회장 이런 걸 볼 때 예. 이게 그 법원에서 자세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자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4분 청구된 중에 김상률 전 수석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수석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얼마나 관여돼 있고 그다음 이걸 통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강요를 했는가 이 부분이 과연 소명이 제대로 됐는가가 결국 발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신동철 비서관이라든지 뭐 그 여러 사람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실행자예요. 그러면 실행자가 있으면 분명히 시킨 사람이 있고 그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팔다리는 있는데 뇌에서 명령을 받아야지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팔다리를 구속시켜놓고 그 시킨 사람을 수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김기춘, 조윤선이 그 시킨 사람이냐 그게 소명이 그러니까 되었냐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유력한 건데 뭐 나름대로 최종 종착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 글쎄 그 이상도 최순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김기춘 실장의 뭐 조윤선 장관, 김기춘 실장의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수사가 더 세게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다음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즉 김기춘 실장이 이제 완전히 끝까지 몰렸을 때 이 왕 실장이 예. 어떤 이야기를 할까? 즉 내가 과잉 충성을 하려고 예. 내 선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아하. 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인가? 예. 자신이 몰리다 못 튀어서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시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또 빠져나갈까라는 그 마지막에 한번 진짜 마지막에 이 시점을 보고 싶어요. 만일에 네. 김기춘 실장이 관련됐다면은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김기춘 실장의 어떤 죄가 없어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아니지만 예. 나중에 재판할 때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법리의 전문가인 벽굴하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데요, 거죠.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10,000명에 가까운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예. 실제로 피해는 정말 뭐 무슨 돈을 피해- 못 받은 분도 근데 있고. 이제까지 지원을. 주던 돈을 줄여서 준 게 그게 피해냐? 왜냐하면 그다음에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 이만큼 왜 안 해놓느냐? 그게 과연 정부를 지원하는 정부가 그걸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냐? 이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어떻게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자체가 명단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느냐? 아니면 그 명단은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 그 명단은 뭐 이를테면 예. 과거 정부에서 예. 지원받았던 사람들 거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조사하다가 국민의 그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조사하게 됐는데 저는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조윤선 장관. 장관은 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검찰 특검에서 그야말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왜냐하면 유진현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체를 언급한 증언 이외에도 김영환 전 수석의 그 예, 비망로라고 하는 비망로. 업무 수석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자라고 해서 예. 깨알 같은 업무 지시, 문화계에 대한 그 예. 사상적 편향을 가진 사람을 감시하고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파쇄된 폐기한 컴퓨터 하드를 복원시킨 내용에 보면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한 기록까지 현 장관입니다. 현 장관에까지 예. 이런 문제에 연루되면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도 안 하는 거야. 자꾸 전 장관이 입에 붙었는데 아주 이례적이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물증과 그 증언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은 이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책임자, 집행자로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또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매일 누구한테 영장, 사실 이 평시 같으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너무나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일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참 슬픈 현실이거든요. 자, 이 슬픈 현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동계올림픽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문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천억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 1,500억 원 가까이가 문화체육부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과 콘텐츠 코리아 펀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사업 등 문체부로서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문체부로서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급기야 현직 조윤선 장관까지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사표가 처리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인사를 단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상당 부분 감축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2018년 평창 올림픽 준비입니다. 문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올림픽 준비를 꼽았지만 컨트롤타워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와 중국 관광객 급감, 송인서적 부도 사태에 따른 출판계 위기 등도 현안입니다. 이러다 자칫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을 철저히 반성하고 공직 자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팔길이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체부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일정 시간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퇴근길에도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특히 몸에 더욱 치명적이라는 초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농도는 서울이 77, 충북 9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눈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눈은 오늘 밤 서울, 경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서울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으로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영동과 또 제주 산간으로 20cm, 서울을 비롯해서 그 외 중부 내륙과 경북 등에도 최고 10cm가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고 스노우 체인 등 안전장구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그치고 나면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듭니다. 급격히 추워지면서 모레 아침에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침에 눈이 그치고 낮부터는 날이 개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으로는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1도, 대구 4도 등 오늘보다 약 5도가량 낮은 데다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하고 있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한 기록까지 현 장관입니다. 현 장관에까지 예. 이런 문제 연루되면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도 안 하는 거가 자꾸 전 장관 입에 붙었는데 아주 이례적이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물증과 그 증언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은 이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책임자, 집행자로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또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매일 누구한테 영장, 사실 이 평시 같으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일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참 슬픈 현실이거든요. 자, 이 슬픈 현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동계올림픽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문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천억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 1,500억 원 가까이가 문화체육부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과 콘텐츠 코리아 펀드, 스포츠 산업 펀드 조성 사업 등 문체부로서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문체부로서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제로 피해는 정말 뭐 돈을 못 받은 분도 근데 있고 이제까지 지원을. 주던 돈을 줄여서 준 게 그게 피해냐? 왜냐하면 그다음에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 이만큼 왜 안 해놓냐? 그게 과연 정부로 지원하는 정부가 그걸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냐? 이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어떻게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자체가 명단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느냐? 아니면 그 명단은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 그 명단은 뭐 이를테면 과거 정부에서 지원받았던 사람들 거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조사하다가 국민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조사하게 됐는데, 저는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검찰 특검에서 그야말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왜냐하면 유진현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체를 언급한 증언 이외에도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업무 수첩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자라고 해서 깨알 같은 업무 지시, 문화계에 대한 사상적 편향을 가진 사람을 감시하고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파쇄된 폐기한 컴퓨터 하드를 복원시킨 내용에 보면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들이 드러나. 사람들은 실행자예요. 그러면 실행자가 있으면 분명히 시킨 사람이 있고 그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팔다리는 있는데 뇌에서 명령을 받아야지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팔다리를 구속시켜놓고 그 시킨 사람을 수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김기춘, 조윤선이 그 시킨 사람이냐, 그게 소명이 되었나 이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유력한 건데, 뭐 나름대로 최종 종착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 그 이상도 최순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김기춘 실장의 뭐 조윤선 장관, 김기춘 실장의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수사가 더 세게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다음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즉 김기춘 실장이 이제 완전히 끝까지 몰렸을 때 이 왕 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즉 내가 과잉 충성을 하려고 내 선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인가? 자신이 몰리다 못 튀어서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시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또 빠져나갈까라는 그 마지막에 한번 진짜 마지막에 시점을 보고 싶어요. 만일에 김기춘 실장이 관련했다면은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김기춘 실장의 어떤 죄가 없어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할 때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법리의 전문가인 벽굴하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10,000명에 가까운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이게 또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겠죠. 그 담당 판사가 정창호 전담 판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했었죠. 그러다가 백남기 또 농민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면서 밑에다가 뭐 협조를 얻어서 협력을 얻어서 하라 했는데, 뭐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다 해당하는 뭐 진보라고도 할 수 없고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법관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한 분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지금 영장 청구가 결국 뭐 직권 남용, 뭐 강요, 그다음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이 있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 이런 걸 볼 때 이게 그 법원에서 자세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4분 청구된 중에 김상률 전 수석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수석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얼마나 관여돼 있고, 그다음 이걸 통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강요를 했는가, 이 부분이 과연 소명이 제대로 됐는가가 결국 발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신동철 비서관이라든지 뭐 그 여러 사람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급기야 현직 조윤선 장관까지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사표가 처리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인사를 단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상당 부분 감축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2018년 평창 올림픽 준비입니다. 문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올림픽 준비를 꼽았지만 컨트롤타워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와 중국 관광객 급감, 송인서적 부도 사태에 따른 출판계 위기 등도 현안입니다. 이러다 자칫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을 철저히 반성하고 공직 자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팔길이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체부가